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1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온 한 편의 사랑과 영웅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역사책 삼국사기에 명확히 기록된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여인이 신분의 벽을 깨뜨리고 가난한 청년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내었는지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옛날 고구려의 평원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손에는 많은 권력과 책임이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첫째 딸 평강공주가 그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물이 많기로 유명했던 공주는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질릴 때까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왕은 이 고집스러운 딸이 애지중지했지만 가끔은 농담으로 훈계하곤 했습니다. 공주여, 자꾸만 이렇게 울면 아버지는 너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노라. 그 말은 왕의 입에서 나온 단순한 훈계였지만 평강공주의 마음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운명의 속삭임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 무렵 평양의 한 외진 곳에 온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걸식을 하였고 외모가 못생겼으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당시 귀족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매우 불공정했습니다. 온달은 실은 하위 귀족이나 신흥 귀족 가문 출신으로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입니다. 눈먼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온달은 가난 속에서도 타고난 용맹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움직임은 예리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 안에는 이미 위대한 장수의 기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평강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고귀한 집안의 영식들을 평강공주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명문 귀족 출신으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신분에 맞춘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강공주는 그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왕은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평강공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왕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온달입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일인가? 공주가 바보를 택하다니. 평원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말을 조롱하는가? 그렇다면 가거라. 온달에게로. 그 말이 진짜 저주일까? 아니면 운명의 초대장일까? 평강공주는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달을 찾아 나섰고 온달의 집은 누추했습니다. 헐린 담장과 떨어지는 초가지붕, 그리고 거기에 흙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먼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남은 음식으로 죽을 쓰고 밤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온달은 이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가난 속에서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 때문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활쏘기, 검술, 그리고 전략을 함께 연습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온달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이 나라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온달이는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감뿐입니다. 평강공주의 말은 온달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사랑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로 깨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매년 3월 3일에 낙랑벌에서 열리는 사냥대회의 날이 왔습니다. 온달은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평강공주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온달이, 이제 세상이 너를 알 차례입니다. 그 순간 온달은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화살이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관역을 명중했습니다. 사냥대회에서 온달은 단연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인가? 온달의 정체가 밝혀지자 평원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택한 자, 자신이 쫓아낸 자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인가. 결국 평원왕은 온달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장수로 발탁되었고 대영이라는 높은 관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온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달 장군이었습니다. 평원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영양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양왕 원년 590년의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온달을 찾아왔습니다. 온달 장군이시여, 우리 고구려는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지 이미 40년이 되었나이다. 이를 탈환할 길이 있을까? 온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신이 가겠습니다. 계리편과 중령서쪽의 땅을 되찾아오겠노라. 만약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신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평강공주는 남편이 집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온달이 가거라. 그리고 영광스럽게 돌아오거라. 아니라면 영광스럽게 떠나가거라.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군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투의 장소는 아단성이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이라고 알려진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온달 장군은 자신의 전 병력을 이끌고 신라군에 돌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용사들이여, 우리의 땅을 되찾자. 조상들이 흘린 땀으로 가꾼 이 땅을 다시 우리의 손에 가져오자. 그의 함성은 하늘을 울렸습니다. 온달 장군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신라군 사이를 가르고 그의 말은 적진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운명은 항상 예측 불가능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온달 장군은 신라군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조준이 아닌 흐르는 화살, 운명의 화살이었습니다. 온달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호족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달의 용맹함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신라는 더 이상 고구려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고구려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라에 준 영광은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달의 시신이 평양으로 운구되었습니다. 그를 담은 관이 도시를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영양왕은 눈물을 흘렸고 고구려의 백성들도 함께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온달을 담은 관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들여도 그 관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평강공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온달이 이제 가거라. 평강이가 함께 있다. 그 순간 관이 움직였습니다. 평강공주의 손이 닿은 곳에서 죽음의 무게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온달 장군이 죽은 지 14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벽 앞에서 그것을 부수고자 했던 평강공주의 용기, 가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던 온달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사랑의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인간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이 위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온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강공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신분도 넘을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달 장군의 무덤은 오늘도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아차산 기슭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1400년 전의 그 치열한 전장의 함성이, 그리고 평강공주의 그 간절한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깨뜨린 것,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기록에 남긴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온달처럼 가난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평강공주처럼 자신의 사랑 앞에서 세상의 편견을 외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온달 전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라. 믿어라. 자신을 버리지 말아라. 신분과 편견 앞에서 굴하지 말아라. 이것이 온달과 평강공주가 14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삼국사기 권사 15, 열전 제호에 기록된 온달 전설은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평원왕 대오 15만 9590년화 영양화 대오 19만 618년에 실제로 살아간 두 명의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온달이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영양왕 1년, 즉 590년 이후의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그들의 사랑은 신분을 넘었고 그들의 영웅담은 세월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차산에 올라 1400년 전의 그 전장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온달이 신라군과 싸웠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평강공주가 남편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울었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다시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가 14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닿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달 전설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않는 이유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처럼 역사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역경 속에서 피어난 용맹함, 그리고 한 인간의 변화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온달 전설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역사 속의 또 다른 영웅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